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내려갔다가 엄마 심부름으로 오빠네 집에 들렀습니다. 오빠 혼자 있길래 엄마가 가져다 주라던 반찬만 내려놓고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미안한 듯 불러세웠습니다.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던지 하지 바로 가려고? 내가 다녀간 거 알면 새언니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없는 집에 있기 좀 그렇잖아. 그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던지. 됐어. 나도 빨리 가서 좀 쉬어야지. 일부러 여기까지 와준 건데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네 새언니야 여행 갔는데 네가 왔다 간 거 알기나 하겠어? 오빠가 미안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가라고 했지만 이미 새언니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잠시라도 그 집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반쯤 열고 나가려다가 순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알았으니까 말해봐. 그동안은 신우이짓 안 하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오빠도 잘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세상에 너 같은 시누이가 어딨다고 그래. 오빠가 침까지 꿀꺽 삼킨 채 빠르게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신 채 다시 말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결혼한 선배들 얘기 많이 들어서 진짜 되도록이면 오빠랑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특히나 새언니한테는 지금껏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말이야. 그렇지.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긴 했지. 근데 말이야, 오빠 말처럼 시부모님 생신 때 바빠서 못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바쁜 사람 굳이 내려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시아버지 생신날에 딱 맞춰서 여행 가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야? 혹시 오빠네도 각자 알아서 챙기자 그런 마인드인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화 한 통은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도 생신인데 새언니가 전화 한 통도 없다 보니까 부모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나도 일 때문에 못 내려갔는 걸 뭐. 내가 지금 못 내려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못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아빠 생신인데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세연이는 일이 바쁜 것도 아니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며. 해외도 아니고 제주도로 여행 가서 시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빠가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 그렇네. 내가 할 말이 없네. 오빠가 풀 죽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문 밖에 누군가 있었던 모양으로 문을 활짝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던 사람을 보며 오빠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모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지. 근데 이게 누구야? 사돈 처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급히 허리 숙여 인사를 하자마자 사돈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사돈 양반 생신인데 유진이가 어딜 갔다고? 장모님, 우선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오빠,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사돈 어르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순간 사돈 어르신이 저를 잡았습니다. 사돈 처녀, 혹시 많이 바쁜 거 아니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내가 그냥 몇 가지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요. 사돈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얼떨결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빠가 차를 준비해서 나오자마자 사돈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하던 것부터 다시 말해볼까? 사돈 양반 생신이신데 유진이는 여행을 갔다 뭐 그런 얘기인 건가? 그게 갑자기 여행이 잡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순간 사돈 어르신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오빠도 당황한 모양으로 급히 변명을 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서방 자네 내 성격 잘 알지? 네?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확히 말해야 할 거야. 유진이가 사돈 양반 생신인 거 알고 간 건가? 네?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근데 사돈 양반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는 전화도 안 드렸고, 그게 아무래도 여행 중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빠가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사돈 어르신이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보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 지금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말인 건가? 자네 자꾸 나한테 거짓말할 참인가? 아니면 내가 유진이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할까? 그래 유진이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만.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네. 유진이가 사돈 양반 생신 깜빡하고 전화를 안 드린 건가? 그게 깜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알고 있었는데도 연락을 안 드린 거지? 자네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연락이라도 드리라고 했더니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하길래 더 이상 말 못 꺼냈습니다. 오빠가 잔뜩 주눅 든 채 대답을 했기에 저 또한 주눅이 든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 사돈 어르신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각자 챙기자고 했다고? 네, 아무래도 요즘은 추세가 그렇다고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그래놓고 자네는 내 생일날 우리 집에 와서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재우고 그랬던 건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했다면서 자네는 왜 그런 거야? 이유는 한번 들어보고 싶구만. 그건 유진이가 하라고 시켜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위들이 장인 장모님 생신 때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자네한테는 지 엄마 생일상 차리게 해놓고는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는 각자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단 말이지? 네, 우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 저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유진이가 워낙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신 나간 게 다 있어. 지금 유진이가 하는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자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내가 살다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대부분은 시부모 생신상을 차리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사돈 양반 두 분이 착하시다 보니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래. 사돈 어르신 눈빛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순간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에 제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돈 어르신이 제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사돈 처녀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저한테요? 저기 사돈 어르신, 저는 딱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가만 들어보니까 막장 저리 가라인 것 같던데 그동안 우리 유진이가 어떻게 했나요? 사돈 댁 가족 행사에 참석도 잘 안 했죠? 그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댁에 가서 행동하는 거 다 지켜봤을 텐데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저기 그게 새언니가 워낙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시골집이 불편하다고 잘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지켜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적절한 핑곗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했기에 나름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순간 사돈 어르신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처녀 말을 요약해보자면 우리 유진이가 시골인 시댁이 불편하다고 잘 안 내려갔다가 이런 말인 거죠? 그래도 한두 번 내려갔을 텐데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내려와서 실수를 할 틈이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마자 오빠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시댁에 한 번도 안 내려갔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새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농담도 하셨거든요. 강서방, 명절 때 분명히 본가에 내려간다고 했잖나. 근데 안 내려갔다고? 그럼 대체 어디서 뭘 한 건가? 사돈 어르신이 오빠를 있는 대로 노려보자 오빠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명절에 내려가면 차도 막히고 그런다고 그냥 호캉스 가자고 해서 호캉스 다녀왔습니다. 물론 유진이가 그랬다는 거지. 네, 아무래도 유진이가 시골 내려가는 걸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어릴 때 내내 시골에서 자랐으면서 시골이 불편해? 자라면서 내내 시골에서 흙 파먹고 자랐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네? 유진이 말로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고 했는데요. 서울?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암튼 내가 상황은 파악했으니까 어디 가서 밥이나 먹지. 사돈 처녀도 같이 가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이 와중에 반찬도 가져다 주러 왔다면서요.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돈 처녀는 뭐 좋아해요? 한우 좋아해요? 내가 잘 아는 한우집이 있는데 같이 가요. 사돈 어르신 말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한우가 무슨 숙성 한우인가 뭔가 그런 거였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배가 부르도록 먹고 사돈 어르신이 추가로 결제해 주셔서 한우 선물 세트까지 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먹다 보니 너무 맛있다는 생각에 할머니와 부모님 생각이 나서 본가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걱정이 돼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혹시 별일 없었어? 지금 폭풍 전야 같아. 폭풍 전야라니? 장모님이 이상하게 네 새언니한테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하셔. 다만 나한테 어제 있었던 일 네 새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만 당부하셨고 말이야. 그래?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거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니? 오빠는 딱 보면 모르겠어. 한마디로 당신 딸 때문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우리한테 크게 액션한 거잖아. 하긴 뭐 사돈 어르신도 딸이 시골에 가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지. 어쩐지 선물 세트까지 사주시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 내가 보니까 거기 한우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우 사주시면서 입막음 한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어제 장모님 눈빛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암튼 앞으로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다음 달 엄마 생신 때는 오빠도 꼭 내려갈 생각해. 할머니도 많이 서운해하셨단 말이야. 알았어. 엄마 생신 때는 나 혼자라도 내려갈게. 그리고 새언니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전화하라는 말도 하지 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시킬 필요 없겠더라고. 근데 엄마 생신이 다음 달 21일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잊지 말고 내려올 생각해. 알았어. 근데 장모님이 엄마 생신은 왜 물어보신 거지? 오빠는 페이크라는 말도 몰라? 뭐? 페이크? 그럼 속임수란 말이야? 그렇지. 어제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싶은 거겠지. 암튼 그런 건 상관할 필요 없고 다음 달 엄마 생신날은 꼭 시간 비워둬. 이번에는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이모랑 고모까지 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오빠는 너무 착하다 보니 약간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새언니 말에 꼼짝도 못한 채 새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네 집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우리 가족들도 다들 별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오빠와 새언니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한 오빠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회사 사람? 너 그 회사 들어갈 때는 경력 쌓고 대기업으로 옮긴다고 하더니만 이직 꿈은 그냥 접은 거야? 결혼하게 되면 이직은 꿈도 못 꾸죠. 요즘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에 있으면 한 명은 그만두게 한다는데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적당할 때 이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결혼할 때 집을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 후 맞벌이를 했으면 하고 바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 이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왜 이직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결혼하게 되면 제가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얘가 갑자기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어. 엄마가 오빠를 나무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지금 회사 사장님 딸이에요. 뭐? 사장님 딸?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말문이 막힌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말로는 결혼할 사람이 오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이라는 거야? 맞아, 사장님 딸이야. 오빠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입을 떼셨어요. 사장 딸이면 눈이 엄청 높을 텐데 너랑 결혼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네, 유진이도 그렇고 사장님도 내가 참 마음에 든다네요. 사장이란 사람도 네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네. 오빠가 다시 대답하자 할머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오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가 좋다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할머니, 말이 안 되다니요. 생각해봐라.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학벌이 끝내주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사장이랑 딸이 네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그랬다니까요. 다들 왜 그런 반응이냐는 표정으로 오빠가 가족들을 둘러봤지만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떼셨어요. 애미야, 큰일 났다. 네? 큰일이라니요? 내가 볼 때는 그 집 딸이 별주부, 그러니까 자라가 분명하다. 예? 자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별주부 좀 몰라? 별주부전은 당연히 알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별주부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답답하다니까. 애미랑 애비는 잘 들어봐라. 그 집 사장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성훈이랑 결혼을 시킨다고 했겠어. 내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딱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간이 필요해서 그런 게 확실해. 사실 우리 성훈이가 허우대는 멀쩡하잖아. 거기다 술도 잘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지. 운동도 겁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유심히 봤던 거지. 할머니가 확실하다는 듯 손뼉을 딱 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을 듣던 아빠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간이 필요해서 결혼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앞으로 드라마 좀 그만 보셔야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근데 반전이 아주 기가 막힌 게 드라마 작가를 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거기서 별주부전을 떠올리셨을까?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아빠를 따라 엄마도 할머니 말을 부정하며 고개를 내흔들었습니다. 글쎄 간이 필요한 게 확실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성훈이랑 결혼을 시킨다고 하겠어. 할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저를 좋게 봤더라고요.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 할머니가 묻자 오빠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말에 의하면 평소 회사 사장님이 오빠를 참 좋게 봤다네요. 그러다 보니 이직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도 승진까지 시켜주면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오빠 성격이 워낙 착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좋게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인가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한 직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꺼냈다네요. 저기 다들 그 소문 들었어?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사장님이란 유진 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래.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설마 불륜관계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거. 어떤 직원이 출근하다가 봤는데 사장님 차를 멀리 세워놓고는 유진 씨를 먼저 내려주고 쏜살같이 출근을 하더란 거야.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직원이 먹잇감을 부른 듯 신나서 말을 하고 있자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다네요. 하긴 그동안 좀 이상하긴 했어. 유진 씨가 인턴 사원인데 사장실을 너무 많이 드나들었잖아. 거기다 며칠 전에는 커피까지 직접 들고 사장실로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사장님이 커피만 받아들고 기겁을 한 채 내보내더라고.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 생각해봐. 인턴 사원이 사장실을 제 집 드나들듯 막 드나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거봐.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근데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다.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직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사장님을 날카롭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던 오빠 표정도 좋지 않았다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더욱 실망이 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둘 사이를 유심히 지켜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결국 어느 날은 우연한 기회에 사장님과 식사를 하던 중 오빠가 큰 결심을 한 채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네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도 되지. 궁금한 게 뭔가? 혹시 땡땡 회사랑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사장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저는 적당한 때를 찾아서 이직 갈 생각이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냥 남기로 했거든요. 그건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거래처에서 자네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해.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사장님과 이렇게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빠가 은근슬쩍 우선 말을 돌려서 했다는데요. 사장님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그렇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네. 근데 강 대리가 일을 워낙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보니 사장인 내 입장에서는 물어보기가 편해서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아부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서 그것도 참 편해. 사장님 말씀처럼 저는 아부를 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적인 거에서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도 없이 아부만 해서 잘 되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마인드 아주 마음에 들어. 사장님이 맞장구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고 그 틈을 타서 오빠가 조용히 물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궁금해서 엿듣는 건데요. 오늘따라 강대리답지 않게 왜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이상한 소문 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한 소문이라니. 우리 회사가 망한다느니 그런 소문이라도 돌고 있다는 건가?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은 아니고 조금 난감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난감한 소문이라니?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물만 들이키고 있었다는데요. 사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네요. 난감한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야? 인턴 사원 중에 이유진 씨라고 있잖아요. 오, 그럼 알고 있지. 그 유진 씨랑 사장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네. 구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유진 씨가 사장님 차를 타고 출근한다는 얘기부터 유진 씨가 사장실에 너무 드나든다는 말까지 소문이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턴 사원이 사장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드나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말을 마친 오빠가 다시 물을 들이키고 컵을 내려놓자마자 사장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다네요. 그게 사실은 유진이랑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역시나 금방 탈로가 났구만. 네?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요? 그럼 소문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오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는데 사장님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물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 말이 맞긴 하네. 근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참 많이 존경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뭐? 실망? 그게 왜 실망이라는 건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사장님은 결혼하셔서 장성한 자식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딸버린 유진 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요. 한마디로 불륜 관계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장님이랑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회사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사장님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네요. 뭐? 불륜? 불륜은 누가 불륜이라는 거야? 지금 사장님이 유진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유진이랑 내가 부녀지간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불륜이 왜 나와? 네? 부녀지간이요? 근데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을 왜 하신 거예요? 내 말은 일반 사장과 직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불륜하는 사람들을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 건가? 그게 우리 할머니랑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으면 저한테 항상 저 둘 사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야. 나중에 걸려서 쫓겨난다의 한 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급히 허리 숙여 사과를 드리자 사장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난 그냥 부녀지간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였네. 근데 불륜이라니. 회사를 이만큼 키우는 동안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배신인 거지. 난 세상에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게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강 대리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사람이야. 이상하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말 나온 김에 우리 딸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나? 네? 사장님 따님을요? 그래. 우리 유진이 한번 만나보게나. 당분간은 부녀지간인 거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다 들통난 것 같으니 회사에도 알려야겠구만. 사실 강대리가 마음에 들어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하려고 입사시킨 건데 다 들통이 나버렸구만 그래. 근데 역시나 강대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절대 한눈 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거기다 우리 딸이 철이 좀 없다 보니까 사익감으로 강대리처럼 강단 있고 바른 사람이었으면 했거든. 딱 내가 찾던 사람이야. 사장님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네요. 오빠 말을 듣던 할머니가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이 입을 떼셨어요. 그렇긴 하겠네. 나도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긴 하네. 뭐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 보면 여기저기서 불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애미랑 애비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도 불륜하다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 할머니가 노인정 불륜설을 꺼내자마자 엄마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뭐야, 노인정에서 불륜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 궁금하니까 얘기 좀 해줘봐. 제가 할머니 팔을 잡고 늘어지자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살피는 듯 하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니들 그 옥순이라고? 저 아랫동네 옆에 내 알지? 그 아들이 공무원 됐다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다녔던 그 이 말이야.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럼 그 할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누구랑 피웠는데? 말도 마라. 그 나이도 6살이나 많은 매부리쿠 영감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그 할배가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거든. 내려온 지 한 7년 됐을라나.
근데 옷도 서울 사람처럼 잘 입고 다니고 그 나이에 백바지에 번쩍번쩍한 백구두를 신고 여기저기 할매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다녔거든. 볼 때마다 그렇게 잔망스러울 수가 없던데 그런 제비같이 생긴 할매가 뭐가 좋다고 그 난리인지 모르겠더라니까. 암튼 그 옥순이 말고도 그 할배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할배가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고 다니니까 할매들도 다들 수줍어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거든. 설마 할머니한테도 추파를 던진 거야? 제가 장난스레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순이랑 장날에 갔더니 나한테도 옷이 예쁘다던 둥 막 그 지랄을 해대는 거야. 왜 그때 네가 서울 백화점에서 사다 준 옷 있잖아. 그거 입고 나갔거든. 하긴 그 옷이 할머니한테 엄청 잘 어울리긴 했지. 그러고 보니 그 옷은 왜 안 입고 다니는 거야? 그거 말고도 내가 사다 드린 거 많잖아. 그거 왜 안 입고 다녀? 그 좋은 걸 그냥 막 입고 다니면 쓰겠어? 아끼고 아껴 입어야지. 그건 무슨 잔치날에만 입고 다니는 옷이지. 내가 계속 사다 드린다고 했잖아. 아끼다 뭐 된다는 말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니 손녀 돈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입고 다녀. 할머니가 그러면 나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얘가 갑자기 왜 심파를 찍고 난리야. 암튼 그 제비알배가 나한테 얼굴이 훤해서 아가씨 같다는 둥 작업 멘트를 막 날리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어디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나불대냐고 하면서 벤질벤질한 그 백구들을 냅다 밟아버렸지 뭐. 그랬더니 그 나이 먹고 미쳐서 울먹이면서 가더라니까. 참 나 아무리 봐도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근데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니까 잘 들어봐. 암튼 그 제비 알배가 옥순이 할매랑 눈이 맞았어. 둘이 피자집에 피자를 먹으러 갔다는데 근데 이 동네가 얼마나 좁냐. 그러다 보니 그 옥순이 할매 남편이 그 피자집으로 쫓아가서 그 제비 알배 멱살을 잡고 난장판이 났는데 그날 거기 있었던 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제비 알배 틀니가 날라다니고 진짜 개판 5분 전이었다고 하잖아. 아니 다 늙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틀니가 날라다녔다고? 그랬다지 뭐야. 그래서 그 제비 양반 별명이 틀니 빠진 제비가 됐어. 틀니 빠진 제비? 미치겠네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제가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자 할머니도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나는 이 이가 튼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 나이에 틀니 하나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니까. 이게 다 애미랑 애비 덕분 아니겠어?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동안 웃고 있자 할머니가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암튼 요즘 세상이 이러니 당연히 듬직한 사윗감을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런 사윗감으로는 우리 성훈이만한 사윗감이 없긴 하지. 할머니 말씀처럼 오빠라면 절대 한눈을 팔 성격은 아니었고 거기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다 보니 그 사장님 맘에 쏙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나쁜 사람 같진 않아 보였지만 철도 조금 없고 거기다 워낙 부잣집 딸이다 보니까 시골 본가에 내려오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 생신을 앞두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 생신 전날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조용히 저를 나무랐습니다. 네 새언니가 여기 한 번도 안 내려왔다고 사돈한테 말했다며. 어? 아 그게 사돈 어르신이 막 무섭게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 이거사. 큰일이 나다니. 내일 내 생일이라고 사돈 양반 두 분도 내려오신다고 하잖니. 뭐?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여길 내려오신다고 했다고? 대체 왜? 딸이 시부모 생일 안 챙기니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인 당신들이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럼 오빠랑 세연이도 알고 있는 거야? 그 두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그럼 음식이랑은 어떻게 하지? 사돈말로는 음식도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사돈 어르신이 음식을 하신다고 했다고? 그 뭐냐? 통돼지 바비큐도 주문하고 뭘 많이 주문한 모양이야. 통돼지 바비큐? 그거 우리 회사 야유회 때 했던 건데. 암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엄마 얼굴에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 집에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일찍 내려오셨습니다. 사돈, 우리가 먼저 내려왔고 강서방이랑 유진이도 곧 내려올 겁니다. 사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음식이 넉넉할 것 같으니까 동네 분들도 다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르신 말에 엄마가 이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방송까지 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동네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가족 모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는 점심을 다 먹어갈 때쯤 집에 도착했는데 사돈 어르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네 분들, 이 집 대단한 며느리가 왔네요. 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돈 어르신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얼떨결에 박수를 쳤고 오빠와 새언니가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얼굴을 가리긴 왜 가려? 얼마나 대단한 집안 딸이길래 시부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뻔뻔하게 쳐 놀러 다니는지 얼굴 한번 보여줘봐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조용히 좀 해. 근데 엄마 아빠가 여긴 어떻게 왔어?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고생해야지 별 수 있겠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부모가 그걸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강서방 누리 생일날 직접 미역국까지 끓여줬는데 넌 뭘 잘했다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사돈, 혹시 입던 옷 있으시면 얘한테 하나만 주시지요. 사돈 어르신 말에 엄마가 새언니에게 엄마 옷을 건넸고 새언니가 이리저리 다니며 음식을 나르기도 했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설거지며 뒷정리도 했습니다. 그날 사돈 어르신 두 분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새언니는 할머니 방에 대자로 뻗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단하긴 했던 모양이야. 언제는 시골집이 불편하다 뭐다 그러더니 그냥 뻗었네 뻗었어. 할머니 말씀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그의 할머니 생신에는 새언니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가끔 본가에 놀러 가신답니다. 며칠 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돈 양반 두 분이 온다고 해서 다 같이 벚꽃 구경 가기로 했어. 갈 때 난 우리 손녀가 사준 예쁜 옷 입고 갈 참이야. 옷이 화사한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니까. 할머니, 내가 옷 많이 사드릴 테니까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입어. 알았지? 알았어. 그렇잖아도 요즘은 그냥 막 입고 다니고 있어. 어제는 손주 며느리가 옷을 잔뜩 사왔는데 분홍색부터 알록달록한 게 내가 좋아하는 옷이 한가득이더라니까.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내가 늙음하게 아주 호강하고 산다. 그 옷들을 보는데 우리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해봤어. 할머니, 내 나이가 몇인데 강아지가 뭐야 강아지가. 할미한테는 평생토록 예쁜 강아지인 거야. 할머니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마음과 함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